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글로벌 결제 기업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브라질에서 코인 선불카드 출시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30일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브라질 내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BTC, ETH, BUSD 등 13종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해당 카드는 거래당 0.9%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며 최대 8%의 암호화폐 캐시백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주민등록증이 있는 브라질 내 모든 바이낸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ATM 출금 시 수수료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선불카드 출시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서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몇 주 안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암호화폐 선불 카드를 출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는 지난해 실시된 마스터카드의 자체 조사를 인용해서 브라질 소비자의 49%가 지난 12개월 동안 암호화폐를 사용해 최소 한 번 이상의 거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 평균 수치인 41%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네, 바이낸스가 요즘 전 세계 거래소뿐만 아니라 크립토 가상자산 업체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진짜 모든 대륙에 걸쳐서 다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점도 있겠지만 한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이제 독점을 하게 된다면 사실 암호화폐, 크립토, 블록체인의 취지와 좀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탈중앙화가 지금 의미가 있겠냐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많이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든 아니든 독과점은 좋지 않다는 거 모두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 CEO가 암호화폐 도입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 구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현지 시각 30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위터가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법정화폐를 통한 지불이 목표라고 전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향후 지불 수단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중에는 암호화폐 기능이 잠재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구축됐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며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자끼리 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트위터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 내 규제 라이센스를 획득 중이고 지난해 11월에는 미 재무부에 결제 처리 업체로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1년 안에 미국에서의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제적인 규제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트위터의 이러한 이제 결제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내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경쟁사도 지금 많아서 레드오션인데 트위터가 이제 와서 들어온다 한들 잘 되겠느냐 하는 시선도 있고 또 반대로 기대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시도 자체는 좋은데 제발 머스크는 좀 진득하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만 뭐 한다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좀 살짝 입 다물고 셔터 마우스 하고 조금 뭔가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마지막 소식은 오늘 주제와 연관된 소식인데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 종료, 즉 상장 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 증권이라는 취지에서인데요.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입성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 같은 지침이 실현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서 이제 거래 중이던 토큰 중 상당수가 상장 폐지되거나 등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관계자 및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 관계자와 회동을 가지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 처분을 논의했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증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증권은 거래 라이센스가 있는 사업자만 취급을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인데요. 나아가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해서 따로 빼서 거래 종료하라는 지시도 확실히 내렸다고 합니다. 거래 종료 시 종료 절차 등은 닥사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토록 했다고도 합니다. 더불어서 증권성을 띈 토큰 구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몫으로 또 남겨놨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은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녹음에서 체스님, 기린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들어서 블록 속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83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지금 녹음실이 옆 녹음실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살짝 잡음이 들어갈 여기 수도 녹음실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녹음하면 녹음실이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대여 시간당 돈 지불하고 이제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서 그냥 혹시나 다른 이제 말소리가 들리더라도 모른 척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옆에 강의 하시잖아요 지금. 네. 사주명리 강의 하시는데 네. 공짜 강의니까 청취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희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전화를 주세요. 네. 도강 하시면서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골프 풀스윙이 다 이제 나가서 와우. 지금 치면은 평균 150야드는 넘고 이제 많이 나가면 170야드까지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야드 미터. 야드지 야드 150 야드 아. Y라고 써 있어요. 네네. 저한테 일기토를 신청하신 그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전 제 일기 쓰고 계시죠. 아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일기토를 신청하신 그분이 지금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나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네. 그 도감이요. 도감. 도강. 아, 제가 할 때 그 옆 타석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그렇거나 입장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입장은 돼요. 아 입장은 되고. 네, 그 공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공이 그 사람들이 안 치고 가는 그 타석이 있어요. 남는 타석이 있어요. 거기서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뭐 괜찮으시면은 뭐 저한테라도 배우시면은 아니 되고. 체스님 타석에서 체스님이 그냥 양보해서 그분한테 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되는데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못 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레슨 배울 때 옆에 빈 타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제가 4층에서 치는데 옆에 시간 1시간씩 남겨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빠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서 치지는 말고 네. 강의를 들어.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너무 진도가 좀 많이 해서 저는 지금 풀스윙 다 배워가지고 이제 자세 잡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 이제 쭉쭉 앞으로 뻗어나가게끔 하는 거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오. 하게 되면 이제 끝인데 이제 딴 거 이제 우드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분은 지금 똑딱이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차라리 저한테 배우시거나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필드 가면은 이제 저기 공 굴려서 가야 돼. 아니 근데 사실 그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분이 금액을 많이 지불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다시 처음부터요? 가성비만 뽑으면 되죠. 아니 근데 그 골프공을 그 손으로 던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던져도 되죠. 던져도 되지. 던져서 그 넣기가 더 힘들 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뭐 선택을 하세요. 제가 치는 곳에 좀 오셔가지고 한 주말에 오셔가지고 저 어차피 매일 치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배우든 아니면은 이게 4층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근처에 빈 타석 가가지고 하시든 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체스님이 그분 연습장에 가셔서 봐주셔도 되잖아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연습장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곳이 아니라서. 네. 아이 체스님이 풀스윙 다 배웠다고 해도 쪼레비 장서 따질 그 상황은 아니고. 네, 쪼렙은 맞아요. 네. 쪼렙은 맞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저한테 봄을 목표로 해서 일기토를 신청하신 분이 아니 어쨌든 비슷하게는 가야지 이제 맞아야지 가야 같이 되는데 나가니까. 이제 아무리 제가 그래도 이제 150, 170하고 똑딱이랑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뭐 워낙 예전에 뭐 잠깐이지만 또 배우신 적이 있으시고. 그거랑은 상관없더라고요. 없어요? 자세를 완전 뜯어고쳤어요. 그 전에 얼마나 문제가 심했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팔로만 친 거예요.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배우면은 팔로는 안 치는데 지금 이제 하체라고 이제 몸통 회전을 통해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완전히 자세는 뜯어 고쳤고,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헬스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헬스도 매일 하시는데 골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비중을 두고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거의 뭐 헬스장 샤워하러 가시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아니 헬스도 열심히 해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예. 좋죠. 예.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자기 관리 이렇게 하는 모습. 기리님이 그분은 아니지만 기리님도 어쨌든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다 그런 면에서는 잘 맞네요. 아니, 기린님은 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게 네. 아니 그분 그분. 저는 영하 18도에도 골프 치러 갔어요. 인도에. 근데 추워서 안 가고 이러면은 이제 저는 그때 엄청 추울 때 있었잖아요. 네. 며칠 동안 저 그때 5분 치고 5분 휴식하고 눈 오고 막 이랬는데. 이럴 네. 근데 그 영하 18도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못 가는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12월에도 거기가 동파가 돼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시설에서 못 오게 하면 안 봐도 뻔하다 해서 이제 살짝 그 문을 대신해서 이제 변명을.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아바타 2를 이제 3D로 봤어요. 안경 끼고 봤는데 3D 안경이 오랜만에 꼈는데 되게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게 뭐 편하고
아 3D로요? 네, 안경 끼고. 그래서 안경 쓰고 주무신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그 결과를 네. 그 아바타 물의 길이 저는 이제 잠의 길이었다. 그래서 사실 좀 피곤한 상태로 그 영화 보기 전에 결혼식에 좀 참석했다가 간 거라서 좀 피곤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영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희한하게 또 졸았어요. 중간 부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끝 부분에 또 졸았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CG 정말 좋고 뭐 좋다 뭐 생각은 들지만 이거를 왜 3시간씩이나 만들었나 이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저는 그 아쿠아리움 그거 3D로 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 처음 이렇게 중간 부분부터 좀 뭔가 나비족판 인간극장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 중간에 막 거기 해양 동물들 그 막 만나고 막 친해지고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 이제 이게 진짜 뭐 인간극장 뭐 누구네 가족 막 이렇게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거가 물론 이제 저랑 같이 보신 분은 그게 너무 좋았다고는 하세요. 그 영상미라든지 막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CG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막 때려 부수고 싸우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간 건데 굉장히 과격하시군요. 아니 저는 SF의 묘미는 그래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토리를 원했는데 뭐 그런 거 스토리는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심파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게 영화라는 느낌보다도 그 콘솔 게임 그 스토리 보는 듯한 느낌? 점점 이게 뭔가 막 게임 속 그 스토리 보는 것 같은 그런 조이스틱 만지면 다시 헤이 막 총 막 쏘다가 중간에 막 이동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헤이 막 하면서 막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물론 너무 좋았지만 1편만 못하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들이 요즘에 좀 일관되게 이런 특히나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확장성, 세계관 확장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그 단편의 퀄리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너무 막 아바타도 그 6까지 나온다면서요. 6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6까지 하기 위해서 이 밑작업을 자꾸 만드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6건 2건 똑같은 돈 내고 보는 건데 어쨌든 2도 2 자체로 재밌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마블도 그렇고 좀 헐리우드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넷플릭스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차라리 낫지. 넷플릭스는 짧게 가는데 이거는 3시간을 한 편 봐야 되니까 아무튼 뭐 장단점이 있었다. 저는 어제 이제 어떤 미더에서 리디북스 대표님이 와가지고 이제 발표하시는 거를 이제 뭐 창업 이야기 하시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창업가들도 약간 호날두 같은 운동선수처럼 몸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몸에 안 좋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자기 관리 엄청 열심히 한다. 그래서 회사에도 과자 같은 거 하나도 안 넣고 견과류만 깔아놓고 뻥튀기도 원래 뺄까 했는데 이제 뻥튀기도 이제 가공탄수화물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빼면은 직원들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놔뒀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운동 종목이 회의하기일 뿐이지 실제로는 선수들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좋은 그 말씀이신데 사실 운동이나 이런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 먹는 거 아무리 막 클린 푸드를 막 엄청 먹는다고 해도 그게 뭐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예전에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한평생을 스님으로 사셔서 채식으로 클린 푸드 하셨던 분이 온갖 성인병 다 해서 근데 그분도 저런 운동도 하시죠? 그러니까 절이 사실 이게 인체에 좋은 동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스님들도 뭐 이렇게 활동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대신 식사는 엄청 클린하게 나물 막 되게 위주로 드시는데
그런 거 보고 음식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지만 그분의 그런 생각은 정말 존중하고 본받을 만하다. 여기 호날두처럼 관리하시는데 우리 여기 타이거 우즈처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근황 얘기는 오늘 좀 길게 했는데, 길게 한 이유가 사실 오늘 주제가 왠지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앞쪽에 분량을 좀 빼놓자. 이런 그냥 일상 얘기도 좀 하고 소소하게 좀 빼놓자 해서 좀 길게 얘기해 봤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드러블에서 얘기했듯이 STO에 관련된 거예요. 증권형 토큰이지만 금융위는 토큰 증권이다 라고 좀 또 이제 말장난 아닌 말장난을 또 시전하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금융위의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 사실 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되고 증권사로 이제 옮겨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판매를 중단하거나 그렇게 될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거에 따른 어쨌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 없으면 그냥 끝내.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살펴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진짜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또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엄청나게 호재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그러니까 방금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 증권의 토큰화, 그 다음에 토큰의 증권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증권을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다가 이번 STO의 그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금융당국이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영악해졌어요. 중앙화는 완전히 금융위 쪽으로 가겠다. 탈중앙화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거래소 아니에요. 탈중앙화는 니네가 알아서 자생해라 그냥. 제도권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증권성만 이제 가지고 중앙화된 이제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큰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수혜를 보는 데는 웹3 업체가 아니에요. 거래소가 아니에요. 뮤직하우 이런 데 조각 투자하는 데 있죠. 비브릭 이렇게 부동산 조각 투자. 블록체인이랑 전혀 상관없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써도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입출금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에 이걸 그 조각 투자한 거를 입출금을 하게끔 안 내줄 거라는 거예요. 증권 거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의 토큰화가 지금 금융의 메시지인 거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 가상자산 쪽은 제도권 내로 못 들어오게끔 이제 법은 있지만은 제도권 내에는 못 들어오게끔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얘네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의 표현인 거예요. 금융위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육성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국가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원래 육성하려고 안 하고 대부분 이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러니까 웹3 쪽에서는 그게 뭔 블록체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퍼블릭 블록체인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수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고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여기서 희망 고문을 가지고 이제 웹3도 이제 우리도 사는 길이 열리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번 법안은 증권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심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고, 여기서 우리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 예를 들어서 위믹스가 이걸 여기 위에서 증권 발행하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거를 무더기 상폐시킨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니네 이제 증권성 그 토큰은 상장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들도 이제 함부로 상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게 증권성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잘못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벌써 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제 STO 세상이 오니까 뭐 자기네들 코인이 오를 거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또 이제 소비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비트코인 미만 다 증권성으로 이제 볼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 그렇게 해석해야지 편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비슷한데 네. 이 STO를 합법화하겠다는 말은 약간 허울뿐인 말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증권 토큰형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이랑 토큰 증권이랑 결국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네. 증권이면은 무조건 그 주식 거래하는 데 가서 거래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STO는 다 지금 증권을 보겠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식으로 보겠다는 말이고, 그러면은 STO를 하겠다는 업체들도 결국 그 증권사 상장하듯이 그 상장 조건도 다 갖춰야 되고 상장 심사도 봐야 되고 네. 다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기존에는 이제 뭐 종이로 하든 뭐 일반 기존 시스템으로 하던 거를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해도 뭐 이제 좀 그거를 그냥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하는 걸 좀 봐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보던 뭐 그런 ICO라든지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 그냥 합법화됐다. 이런 거랑은 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그 밥그릇 싸움에서 그 금융위는 역시 증권사 쪽을 많이 편들어주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새로운 작은 업체들은 이제 토큰 형태로 이제 어쨌건 뭐 자기네 코인을 발행하고 하니까 그걸 이제 기존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안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거 다 증권사 쪽으로 넘겨라. 이제 증권사들도 지금 다 거래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새로운 밥그릇들은 밥과 반찬들은 거기로 다 넘겨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낮에 이제 그 이 STO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금융위 가이드들이 나왔는데, 밤에 이제 그 낮에 이제 그래서 증권형 토큰들은 다 상폐하라고 했더니 밤에 그 닥사에서 우리 상폐할 거 없다. 다 이제 그냥 그런 애초에 거 없고, 없다. 애초에 없다. 이미 뭐 저기 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지금 그 원래 거래소들끼리도 서로 싸우다가 막 저기 경쟁하고 있다가 이제 증권사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되니까 이제 우리 밥그릇을 우리가 지켜야 돼. 약간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네. 그 말씀 들어보면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도 이제 토큰들, 코인들을 그 성격에 맞게 분류해서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많은 성격 중에서도 STO를 가장 먼저 지금 행정명령을 딱 내린 걸 보면은 중앙화된 여러 금융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증권사, 뭐 은행,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어울리는 그 성격 먼저 좀 떼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크립토 시장을 금융 그 기관에서 다 흡수하는 게 목표인데 그 중에 첫 주자가 그나마 제일 확실한 성격을 띠고 있는 STO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증권사에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 중에서 또 성격을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또 다른 그 금융 전통 금융 시장에다 또 떼주고 좀 요렇게 가려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합리적 그 음모론을 이제 좀 제기를 좀 하고 싶고. 근데 이게 네. 그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 금융위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저는 공부를 엄청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엄청 똑똑한 게 뭔지 아세요? STO 하고 나서 업계 반발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STO를 허용하겠다라고 말은 표현했는데 그 안에 내실을 모르니까 막 정부가 가상자산 이거 다 금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금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금지예요. 사실 금지인데 저 업계 반발이 싹 사라졌어요. 거의 다 좋아해요. 어쨌든 제도권을 들여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가 약점인지를 아는 거죠 이제. 중앙화 기관 딱 잡으면은 근데 용어를 딱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 달라진 건 없거든요. STO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웹3 이게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더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만든 용어에 자기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예전부터 용어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용어 만들다가 좀 금융위가 진짜 똑똑한 게 이거 딱 발표하고 나니까 온갖 곳에서 야 이거 진짜 큰 그거다 뉴스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지금 벌벌 기지 근데 탈중앙화는 탈중앙화대로 막 STO 막 우리 쪽에서 하자 얘기 나오고 중앙화된 곳은 야 증권사 밀어주는 거다 지금 온갖 그 것들에 지금 다 끼워 맞추고 있어요 좋은 거라고 근데 달라지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자가 들어가도 이제 된다 그리고 뭐 원화 거래도 돼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원화 거래는 대신에 거래소는 안 돼 그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사이드로 보내는 거고 진짜 사이드로 가고 그 코인 프로젝트들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안 쓸 수도 있어요 진짜 나는 그냥 차라리 STO로 그냥 뭐 하이퍼레저 위에서도 하겠다 그러면 하이퍼레저 뭐 부리면은 그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엑셀 파일 그냥 3명이서 나눠가지고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해도 금융인 통과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업계가 지금 일반인들 설득 못했잖아요 일반인은 엑셀에다 쓰든 뭐 뭘 쓰든지 간에 돈만 벌면 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금융위가 머리를 잘 쓰고 업계를 잘 주무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탈중앙화 업계가 몇 년 동안 정말 자기들 밥그릇이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싸우고 막 그 자기들만의 뭔가를 만들려고 국가 욕하고 이러다가 결국 딱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뭐라 그럴까? 되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게임할 때 그 보스가 지 머리 때려가지고 빨리 죽는 거.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세게 때렸는데 지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STO라는 용어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딴 데 조각 투자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합법화 딱 하고 나면 그 업체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 쪽에 신고해가지고 하는데 뮤직하고 이런 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코인 업체들이 그러면 금융위 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 아니면은 가상자산 쪽 거래소로 가고 싶어 할까? 당연히 합법적으로 가고 싶어 해요. 지금 보면은 업비트 상장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예 그것마저도 이제 금융위가 딱 제재를 해버리면은 업비트 말고 증권사 가려고 그러죠. 거긴 뭐 투자자 보호 그 규정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앙화된 프로젝트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더 이제 그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탈중앙화 이거 업체들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이걸 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웃겨. 금융의 메시지는 정확히 니네들은 이제 나가리야 이거예요. 아니 그 체스님이 초반에 잘 잡아주셔가지고 잘 짚어주셔서 이제 좋다 싶은 게 사실 들어볼 제가 읽어드린 기사만 봐도 딱 그 말이 있었잖아요. 제도권 입성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물론 거기 금융위에서 그 보도자료 낸 거대로 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사를 보면은 진짜 제도권 입성하나 보다 드디어 STO 이렇게 볼 텐데 사실 실질적으로 딱 따지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뭐 제도권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제도권에서 쫓겨나는 그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뮤직하우는 블록체인을 안 쓰는데 STO 모델과 거의 뭐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크립토를 쓰는 이유는 크립토 문법대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립토가 좋은 건데 증권 시장에서 크립토처럼 거래를 어쨌든 못 하잖아요. 이제는 블록체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서 거래하던 그 문법대로 거래는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업체들 입장에서 블록체인 어차피 나는 거래소에서 상장해가지고 이 거래소에서 막 펌핑 막 가자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크립토로 발행을 한 건데 이게 안 된다면은 굳이 블록체인으로 그 토큰화 해가지고 발행을 할 필요 없이 뮤직하우처럼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짚어주신 대로 이건 제도권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크립토 씬에서 STO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크립토 쪽 니네는 STO 생각하지도 말아가 핵심이에요. 이게 증권 시장은 원래 자본시장법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원래 우리가 했는데 그냥 증권은 증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STO 니네 거 아니야. 우리 거 이게 선언되는 거거든요.
STO라는 용어 자체는 니네 거 아니다 우리 거다 이거를 이제 딱 명확히 하는 건데 보면은 STO가 제도권 됐다? 바보 같은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업계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이거는 이 밥그릇이 그냥 갖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갖고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는 거는 진짜 멍멍이에요, 멍멍이. 그냥 되게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코인이 추방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뮤직하우 같은 데 좋아하겠죠. 근데 거기는 어차피 규제 샌드박스 지금 받았어요. 네. 어차피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실명 계좌 그래서 뭐 준비하고. 네, 어차피 걔네들은 다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걸 합법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제도권이야. 근데 그러면은 지금 법상 만약에 증권사에서 거래소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네들 그러니까 STO 개념의 그런 이제 증권들을 상장을 시킬 거잖아요. 근데 그 거래소에서 쓸 수 있는 비증권성 토큰을 이 증권사 거래소에서 발행을 해. 근데 어차피 자기네들 거래소엔 상장을 못 하니까 그거는 또 크립토 거래소에 상장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군요. 금융위가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발행 토큰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보세요. 크립토 거래소 중에 원화 거래소 상장하지 않는 그 크립토들 막 상장한다고 선전하는 데 있어요. 지금 납작 엎드렸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원화 거래소 없는 데를 먼저 상장시켜야 되는 건데 죄다 바이낸스에서 상장되고 지금 크립토 그 거래소들은 지금 납작 엎드려 있단 말이죠. 완전히 그냥 거의 수그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그럼 바보라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라이센스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크립토 씬에 불리하게 이게 그 돌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제도권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저 합법화라는 단어를 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 뭐고 나는 그냥 돈 벌면 되지 뭐 이게 뭐 들어오면은 뭐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지금 크립토 업체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대중을 설득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대중들은 지금 엄청 좋아해요. 막 STO도 해주는구나. 근데 크립토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서 이걸 가지고 자꾸 막 희망 고문해가지고 막 희망회로 돌리고 그런 회사들은 제일 먼저 도태될 거예요. 아예 여기서 자금 조달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체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막 그 발표하는 걸 듣는데 분명 업계에 있게 되신 분들도 요즘 규제가 풀리고 있다. STO도 합법화되고 P2E도 합법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상황은 너무 좋지 않다. 그러니까 P2E도 이제는 이거는 뭐 게임이 쪽에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 말라는 거죠. 네. P2E는 게임이, STO는 증권사. 그쵸. 이게 알게 모르게 크립토의 개념을 하나씩 기존 이제 그 중앙 기관에 조금씩 내주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이렇게 보죠? 딱 하나 살아남은 게 있어요. 아직도 못 건드리고 있는 거.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남은 거예요. 스태픈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태프는 게임에서도 게임 아니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크립토가 먹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거는 큰 금융권이 못하는 것들을 계속 풀어야 되는 거 하는데 포인트는 작다고 지금 건드리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보세요. 증권 다 가져가요. 정말 국가가 말 한 번 뱉으면은 그냥 코 한 번 흥 풀면 싹 날아간다고. 이 업계 자체가 괜히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정신 차려 속된 말로 하자면은 그냥 혼자 깝치다가 그냥 콧방에 한 번 끼면 다 날아갈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국가 공격하고 은행 공격하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무너지고 막 지금 또 찡찡대잖아요. 막 왜 국가가 왜 이래? 막 국가가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작은 거 포인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틸리티성 토큰 같은 것들을 막 하고자 하게 되면은 여기도 저기도 다 안전한 그런 게 있는데 또 포인트는 그 시장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막 괜히 깝죽깝죽 대다가 지금 밥그릇 다 뺏기고 나서 이제
막 이거 막 우리나라에서 뭐 못해 글로벌 갈 거야. 아 글로벌은 바보예요. 그 싱가포르 그 바보냐고 전 세계 국가들 지금 다 몰리는데 다 바이낸스 가려고 그러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설프게 자꾸 유행 따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된통 맞고서는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제 규제 풀린다고 희희낙낙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다 강사예요. 사업하는 사람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이 그 다단계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져야 맞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금융위에서 발표한 메시지가 이게 금융위가 조직기관 그 정부기관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기관 중에 하나인데 미래부 이런 데가 아니라 금융위는 진짜 보수적인데 금융위가 왜 STO를 허용하겠어요? STO 검토해보니까 STO나 우리가 증권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허용할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거다라는 걸 선언한 건데 진짜 이게 왜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오늘 좀 뿌듯하네요. 채스님이 열심히 열변을 토하시고. 왜냐면 이게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막 이게 호재요 그러면서 이게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될 거다? 굳이 이제 장점을 굳이 말해보면은 네. 블록체인 산업이 좀 육성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쪽이냐면은 이제 뭐 ICO 이쪽이 아니고 코인바링 쪽이 아니고 이제 그 하이퍼레저 뭐 이런 네, 쪽.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약간 SI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백엔드에 원래 그 증권거래소가 쓰던 그 백엔드에 그 뭐 트레이딩 엔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좀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식 발행하던 거 이제 그 기존의 주식 발행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블록체인 가지고 뭐 SI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발행 업체들 그런 쪽으로는 이제 좀 일거리가 좀 생길 수 있겠죠.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 거고, 뭐 SI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쨌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가면은 어쨌건 그 증권이 뭐 입출금이 안 되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아무튼 어쨌건 그게 어쨌건 상호 호환성을 어쨌건 가지고는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어쨌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쪽에 네. 가깝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의 그 주식 뭐 발행 시스템에 진짜 이제 비용 싸움을 하겠죠. 아, 네. 블록체인 해보니까 좋다, 안 좋다, 느리다, 빠르다, 음. 싸다, 비싸다. 요게 이제 명확히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뭐 기술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어떤 분야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기회가 있는 게 첫째가 정말 탈중화된 프로젝트 진짜로 그 국가도 보고 잡을 수도 없고 진짜 탈중화가 돼가지고 너무 정직하게 거의 뭐 진짜 사토시처럼 그냥 아예 그냥 나 만들고서 잠수 탔는데 알아서 그 커뮤니티가 만든 그런 경우. 두 번째가 진짜 유틸리티형 토큰 정말 유틸리티 그냥 진짜 솔직히 페이코인도 유틸리티형 토큰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좀 약간 증권 속도 있긴 있어요. 네. 자금 조달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유틸리티 그냥 포인트처럼 사람들 나눠주고 뭔가 이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류의 토큰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렵고 어렵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돈도 당장 벌기 어려운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팀은 이제 이런 규제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가즈아 습성상 항상 그 먹튀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을 꾸준히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네. 뭐 가능하다면은 뭐 비플 형님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하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금융위가 지금 크립토 블록체인 씬이 자기네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앞서 나가 버려서 야 니네 잠깐 일로 와 앞서가지 말고 잠깐 내 쪽으로 와 목줄을 끌어당겼어요. 네, 쭉 끌어당겨서 다시 과거로 회귀시켜서 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자 프라이빗 블록체인부터 다시 차근차근 같이 가자 자식아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뭐 또 근데 일반인은 좋아요. 그 킬버님도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깔끔해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쵸. 아니 저는 근데 사실 깔끔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 좀 저도 아까 채스님 짚어주신 거 딱 듣자마자 아 나도 개였구나 나도 멍멍이였구나 그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깔끔하다고 생각한 게 조금 뭔가 좀 잘못 생각했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 근데 그게 잘못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규제가 이 방향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멍멍이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와 우리 코인 발행했는데 우리 이제 STO로 대박 날 거다 이게 멍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 또
첵스님 아까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저는 유틸리티 그쪽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끌리는데 유틸리티가 성공이 되려면 결국에는 시세를 잡아라. 요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진짜 가지아 이 문화가 있는 한 시세를 잡는 순간은 완전 욕 바가지로 먹고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시세가 계속 오르면 그 발행사는 그 오른 시세만큼 이 사람한테 뭐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돈으로 주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발행사는 감당할 수 없고 이 굉장한 딜레마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뭐 제약이 많으면 그만큼 창의력도 커지는 거니까 여기서 또 살아남는 프로젝트도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눈먼 돈이 너무 많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지금 뭐 FTX나 이런 데에서 터져서 그렇지 이제 이런 제약 사항들 뚫고서는 또 나오는 팀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구글, 아마존 이런 데 나오는 거지 뭐. 이 정도 크립토 판 정도는 무슨 구글, 아마존이에요. 무슨 뭐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아무튼 뭐 우리가 좀 이게 뭐 따지고 놓고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실망하고 막 그렇게 갈 필요 낙담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힘내서 가면 또 길이 보일 수 있으니까 한줄눈평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제 제발 피아 식별 좀 잘하자. 공격하고 지 맞고 지가 죽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 적어도 피아 식별은 해야지. 총을 왜 자기 머리에 쏘냐. 저는 개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강영욱한테는 그냥 개다. 저 2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TO 뒤에 P 붙인 거랑 같다. 싹. 두 번째는 하이퍼레저가 이렇게 살아남을 줄은 몰랐다. 하이퍼레저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살아는 남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아까 지금 뭐 발행사 유통사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면은 결국 그 뭐 IBM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STO라는 글자에 P 하나를 붙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죠. 좋네요. 아무튼 오늘 또 STO를 주제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딱 오늘 얘기 나눠보고 느낀 게 앞으로 주제를 선정할 때 체스님이 빡이 칠까 안 칠까를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정하면 쉽다. 좀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로킹 284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또 정의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